자, 오늘은 이제 용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책에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신의 종류 중에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갔다 온다고 수업을 오늘 미뤘습니다.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요번에 2급을 제가 땄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갔다 왔는데 3년 지금 그냥 준비를 했었어요. 어디서 따요? 상담학회. 예, 여기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상담을 공부해서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동기가 저는 이제 한문 쪽에 공부를 했고 사주 명리학을 하니까 이건 동양적인 거잖아요. 동양적인 걸 한 곳에만 치우쳐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서양 쪽의 학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상담 심리학과 편입해서 이제 올해 졸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담학회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련하는 거 보고 이제 제가 강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명리학이랑 상담학이랑 연관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하면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실습해야 되고 뭐 슈퍼비전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그런 가서 거치고 어쨌든 이제 위에 단계가 있어 1급도 있고 뭐 위에 단계가 있는데 일단 저는 2급 요번에 하면서 또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이 상담 학회에서 요번에 연수회 하면서 연수한 내용이 요번에 또 괜찮은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시가 있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민주 선생님 목소리 좋으신데 한번 읽어주세요. 낭송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습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증이어서 그대의 집은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자, 요거는 이제 서양의 시인이 쓴 거라 가지고 약간 기독교적인 면서도 있지만 하루하루 오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명리를 공부하니까 명리학자들은 명리 공부한 사람 입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연결시킨다면 그날의 일진이 있죠. 네, 그날 일진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생긴 일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은 이 시야 공통되지 않을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진이 좀 좋은지 나쁜지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화를 내거나 이렇게 막 바로 비춰서 하지 말고 수용하듯이 거기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한다면은 이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강약 있죠. 자주의 강약. 그거를 이제 왕상휴수사 이렇게 이제 교재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왕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거. 상은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보조해주고 도와준다는 뜻이고요. 휴는 그냥 휴식한다, 유지하는 수준이고요. 수는 감을 갖춘 거죠. 사람이 감을 갖춘 수준이고 사는 아주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나 을주일 때 인묘가 오면 왕이 되고 해자가 오면 인수가 되니까 여기 육신을 제가 써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비겁이 올 때는 왕한 상황이 되고 인수가 올 때는 도와준다, 보조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식상이 올 때는 이제 내 기운을 빼니까 그렇지만 빼지만 식상은 나한테 도움을 주죠. 내 밥벌이가 되니까 휴식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재성은 내가 부여되고 하는 거니까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관성은 나를 바로 극하는 거니까 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상황이니까 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개념을 보시면
강약을 분명할 때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병정일 때는 비겁, 인수, 식상, 재성, 관성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제 일간이 뭐든지 간에 비급일 때는 왕이 되고 인수가 되고 상일 때는 인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은 요 그림 아마 여러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강한 경우가 월 어디라고 그랬죠? 월지, 네.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시지, 그 다음에 연질이 되죠. 그 개념들과 연결하시면서 요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은 이제 강하고 약한 거에 대한 개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은 게 있을 때,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게 있을 때, 내 기운을 빼지만 내 밥벌이가 되니까 요거는 반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성은 내가 돈 벌려면 힘드니까, 관성은 나를 누르니까 해서 강약의 정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은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표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거죠. 신강사주와 신앙사주, 최강사주의 경우에는 등령, 월지에 같은 오행을 얻고, 그죠? 득지, 그 다음에 득세, 세력도 같은 절을 얻었을 때를 아주 강한 사주라고 합니다. 태왕사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5단쯤 나은 사주, 중강사주, 등령했죠. 그 다음에 득세를 하였으나 실지, 내 뿌리는 득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중강사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한 사주, 등령하고 득지하였으나 실세를 못했다. 요 순서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령하고 득지한 게 더 세겠다고 보는 거예요. 득세한 것보다. 이해가십니까? 네. 등령한 게 제일 등령하고 득지한 경우를 득세하는 경우보다 더 낫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등령은 월지에서 네. 한 거고 득지는 그냥 네, 밑에 세력에서 일지. 득세는 네. 시. 득세는 나랑 똑같은 오행이 같은 여러분에 세력. 있는 거. 여러분. 네, 네.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약변 강사주. 약한 것이 변해서 강이 되는 사주거든요. 신령하였으나 월지에 같은 오행 못 얻었다 이 말이죠. 득지 득세한 사주로 약화위관계가 심각한 겁니다. 신령, 등령은 못했지만 득지 득세한 경우는 원래 등령을 못했으면 일단 약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등령을 못했지만 주변의 것들이 세력이 많으면은 강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첫째 기준은 등령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득지고, 그 다음에 득세인데 등령을 못했으면 일단 약으로 가지만 등령 안 했더라도 주변에 세력이 많으면은 강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 사주를 보면서 풀어야 되죠. 개념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신약사주 제일 약한 거 신령, 실지, 실세한 사주 태약사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약사주 신령, 실세하였으나 득지한 사주 약사주 신령, 실제하였으나 득세한 사주. 자, 강변 약사주 등령하였으나 실지, 실세한 사주로 강한 것이 아주 약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본다. 등령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세력이나 듣지도 못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면은 이것도 약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8대 원칙 이렇게 해놨어요. 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강 제일 강한 거 월지, 일지, 세력 모두 다 갖추면 최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한 거 월령을 얻고요. 세력을 얻은 거. 요거 두 개를 바꿔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교수님은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지하고 일지의 뿌리가 다 있으면 득세한 것도 낫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되니까 더 낫다고 보시더라고요. 세력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 본인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변강. 자, 월지는 없습니다. 없고 일지하고 세력이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강한 축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변약. 자, 월지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을 때 강하게 보이지만
월령을 얻었다면 강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 다시 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세력만 얻었을 경우 그 다음 일지만 얻었을 경우 나머지 아무것도 못 얻었을 때 그때 최악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강약 구분을 할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네. 천간에 그 비긴급제가 많이 깔려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지지는 이제 뭐 식상이나 뭐 제가 이렇게 깔려 있다면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무게를 위에하고 밑에 천간하고 지지하고 무게를 똑같이 두나요? 여기서 이제 등령득지란 말이 있죠, 선생님. 아, 네. 등령득지란 말은 어떻습니까? 지지를 할 때는 네, 지지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등령득지가 더 우선이고 세력은 그 다음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한 말씀드렸지 싶은데 세력만 얻어요. 정신적인 자극.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만 있어요. 강하게. 실질적으로 받쳐주니까. 자, 그럼 이제 용신이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용신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가별 선생님 지난번 중국도 하시고 선생님들 유치원에서 공부하시는데 저도 이제 용신을 공부하면서 또 이제 사주를 풀면서 느끼는 게 용신을 알아서 뭐 할 것인가. 네, 그게 제 기본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용신 있고 없고를 떠나고 용신을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용신 작용이 뭔데 이걸 먼저 따져봐야지 용신에 대한 개념이 서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여러 책을 보고 해도 용신을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그거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해답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용신은 있고 없고 따지기도 하고 용신이 없으면 뭐 사주를 못 쓴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용신이 있어서 그 용신의 역할이 뭔지 또 왜 우리가 용신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럼 용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어떤 작용 때문에 중요한지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용신에 대해 들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또 질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신이 왜 있어야 되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일단 용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 학자들이 말씀하시던 거하고 제가 공부했던 거 소개를 드리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왜 용신을 찾아야 되고 왜 용신 공부해야 되고 왜 용신이 필요한지 그걸 알아야지 사주를 푸는 데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용신이란 사주 팔자의 간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오행이며 육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주 내 육친에서 일간을 위해서 생극, 비화 및 기타 작용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알겠죠, 그죠? 그리고 허약한 사주일 때는 보호해주는 게 용이 되고 제한 막혔다는 뜻이에요. 막힌 사주에는 용 빼준다, 설사주 빼주는 게 용이 되고 메마른 사주, 건조한 사주일 때는 수가 용이 되고 습한, 축축한 사주일 때는 화가 용이 되고 차가운 사주일 때는 불이 용이 됩니다. 여기 기본 개념입니다. 더운 사주일 때는 금수로 시원하게 식혀줘야 되겠죠. 저기 최한 사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인수가 예를 들어서 한 사주에 이게 육신이 있잖아요. 비겁이나 식상이나 한 곳에 몰려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새가 없거나 빼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요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난조습이에요.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마른다는 뜻이 좀 축축한 거 젖은 거죠. 기온이 너무 춥고 습하면 만물이 생장할 수 없고 생장한 것도 병들기 쉽다. 자, 기온이 너무 덥고 건조하면 흙이 메말라 초목이 생장할 수 없고 생장한 것도 말라 죽는다. 너무 극한 상황을 말해주죠. 차가운 것도 따뜻한 것도 너무 극하면 생물이 생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물이 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목화는 덥고 건조하며 금수는 차고 습하다. 이게 기본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 무토는 난조, 따뜻하고 마른 흙이고 기토는 냉하고 습한입니다. 자, 인묘사오 미술은 난조하고 따뜻하고 진신유 대자축은 차갑고 습하다.
자, 지는 개수가 있어서. 자, 진의 지장간이 뭐였죠? 그러게요. 네, 거기에 뭐가 들었죠? 개가 있죠. 그래서 습토라고 하고, 술은 뭐였죠? 신령. 네. 최고입니다. 자, 신정무 이제 조토랍니다. 정화가 있어서 바짝 달게해서 일단 막 흙이 수분이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자, 미토는 염열지토. 자, 미토는 바짝 말랐단 말이에요. 뜨거워서 바짝 말른 쪽이고, 축토는 꽁꽁은 동토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바짝 마른 흙하고 꽁꽁 얼은 땅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생산작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주도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한 걸 조절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봅니다. 오행이 있을 때 세약하면 뭘 넣어줘야 된다? 목의 기운이 있는데 약하면 세약하면 목하고 수를 넣어줘야 된다. 목은 비급이고 수는 인수죠. 도와주는 기운. 태양은 많으면 빼줘야 되겠죠. 목생화, 그 다음에 금금목, 목국토 제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 이 중에서 금하고 목이 싸우면, 자, 금금목이 되면은 이 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금은 뭐가 됩니까? 목이 일주다. 그럼 금이 뭐가 되죠? 예, 관이죠. 그러면 목하고 관이 싸운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예, 그 중간에 통과시켜주는 수가 용신이 된다. 자, 오행도만 다 풀면 사주 풀 것도 없습니다. 자, 금하고 이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싸운다. 그러면 이렇게 상생이 되니까 요 기운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싸우려 그러다가도 여기 기운이 빠지니까 싸우는 작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도와주니까 또 힘을 얻게 되죠. 원래는 이게 극하는 기운이 더 강한데 극하지 못하게 수가 있으면 이 기운을 빼버리니까 이 극하는 기운보다 나가는 기운이 더 급하니까 생이 먼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작용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을 받으면 야도도 원래 약했지만 힘을 받을 수 있죠. 그 원리입니다. 자, 다른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 화의 경우는 화가 쇠약하면 나의 비겁하고 인수를 못 해주죠. 너무 많으면 기운을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식상, 그 다음에 관을 넣어줍니다. 자, 화금이 싸우면 화와 금이 싸운다. 화와 금이 싸웁니다. 화와 금이 싸우면 원래는 화극금이죠. 이게 극하는데 중간에 토를 넣어주면 이게 생해주는 작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것보다 생하는데 기운이 빠지니까 힘이 빠져서 안 싸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는 쇠약할 경우에는 수금, 비급이나 인수를 못해주고 태양하면 기운을 빼주는 거 수생 목이죠. 그 다음에 목국 후국수니까 이 관이죠. 수국하니까 재입니다. 식상 관 재를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수화가 싸운다. 자, 수화가 서로 싸운다. 수화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목이 용신이 된다. 이게 통관 용신이에요. 어디에 다시 설명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신이라는 거는 지금 내 사주에서 어떤 상황에서 부족할 때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많을 때는 빼주고, 싸울 때는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 그게 용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용신의 정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간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오행이, 안전하게 해주는 오행이 용신이다. 사주는 오행의 왕세를 중화, 운명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용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조화예요, 조화. 이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주의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시켜주는 자가 용신이 된다. 자, 요거는 사주를 보면서 해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제일 시급한 게 뭔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용신이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중에 다음 강의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용신을 찾는 걸 보면서 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신의 위치에 따른 의미죠. 자, 연애 용신이 있으면 선조 또는 수상, 손윗사람, 조상의 힘을 받는다.
용신의 위치가 연주에 있을 때 그러면 조상의 자리가 되고 윗사람의 자리가 되니까 윗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월에 용신이 있으면 부모 형제 또 윗사람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에 용신이 있으면 배우자의 힘을 받는다. 시에 용신이 있으면 자손의 도움을 받고 손아래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자, 이것 또한 이제 한번 본인의 용신을 찾으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살아온 삶하고 비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신의 성격. 자, 요거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세 개 있는 거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준비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글로 간단하게 써놨던데 제가 이제 다시 옮긴 거는 한문으로 해놓은 건데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좀 한글로 옮겨놓긴 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390페이지. 자, 용신의 성격과 특성입니다. 참 안 갖고 오셨어요? 네. 무거워가지고 안 먹었어요. 땡이네. 자, 그러면 김과면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용신에 따른 성격. 용신의 육신에 따른 성격. 비견이 용신이면? 비견이 용신이면 매사를 원만하게 타협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쭉. 급제가 용신이면 솔직하고 담백한 스타일로 양보심이 많고 어찌 보면 멍청할 정도로 양보하는데 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전 위주의 운동을 합니다. 의리와 신용을 중요시합니다.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에게 비겁운이 오면 일단 자신감이 넘치고 생기가 있고 활발해집니다. 정직하려거나 통호를 합니다. 정인이 용신일 때 인성이 용신이면 상당히 충분합니다. 특히 정인이면 모범적이고 착실합니다. 이기적이며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상식적이고 변화적이지 않습니다. 점잖고 성기 스타일입니다. 편인이 용신이면 활달하고 재치있고 어디 가든지 인기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잘 돌아갑니다. 기회 포착을 잘하며 재치가 있습니다. 다재다능하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비용을 많이 받습니다. 운이 인성용신군이면 부모, 조상, 선생으로부터 뭔가를 이어받는 현상이 생깁니다. 운수에 관한 좋은 일이 있고 운수 계약, 매매, 상장, 자격증, 허가 등과 관련된 일이 생깁니다. 직업에 관한 전환점이 될 소리가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합니다. 건물 신축이나 자기 집으로 이사할 일이 생깁니다. 질병, 강제 소송이 해결됩니다. 정관이 용신일 때 아주 정확하고 인격자입니다. 법대로 고지급대로 하는 사람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혼자 올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관이 용신이면 민첩하고 자신감이 강하고 유머리 기질이 강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겉모술수를 쓰는 사람입니다. 운에서 반성운이 오면 명예, 취직, 주변의 추대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관청과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남자라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가 용신이면 상당히 돈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복이 있으며 풍류 기질이 있습니다. 잘 벌고 잘 쓰고 사업의 귀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제가 용신이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가정적이고 도성이 직합니다. 사업보다 안정적인 일을 찾습니다. 제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운에서 재성운이 오면 투자나 재산이 풀어나오며 실질적인 재산이 늘어나고 의외의 정력이 들어옵니다. 남녀에게는 결혼운이며 배우자로 인한 행사가 있고 여행수가 생기며 원거리 출연이 가능합니다. 식신이 용신이면 상당히 재주가 좋고 재능이 있습니다. 여자라면 살림을 잘합니다. 음식도 잘하고 주변에 잘하며 주위와 화목합니다. 남자가 식신이 용신이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용신이면 언변이 높고 인기언변이 뛰어나며 특이한 재주, 톡 튀는 스타일입니다. 식신운이 오면 건강이 좋아지고 남자에게는 처가의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몸도 붉고 재물도 늘어납니다.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투자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성우하셔도 되겠어요. 지금 목소리 참 좋죠. 오, 진짜 어. 좋네요. 아니, 읽으셔도 너무 잘 읽으시고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네. 노래 한번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아, 노래 더 멋있습니다. 노래. 아, 진짜요. 자, 선생님 읽으신 거랑 그리고 또 제가 올리는 거랑 다시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비견은 고집이 있고 성격이 강하고, 자, 비견은 원래 성격이 좀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독립심이 강하고, 사회에서는 온건 평화주의나 비견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많을 때는 타인과 조화롭지 못하고, 자, 비견이 많은 자기 주장이 강하죠. 그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편벽한 마음이 있고 한쪽을 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 대중과 서로 대립할 의사가 강하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대중과 조화를 이루는 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용신이 비급일 때 비견, 자기 원래 사주의 비견이 너무 강할 경우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겁재. 자, 성격이 솔직하고 열심히 한다. 그런데 겁재가 많으면 가정이 원만치 않고 내외 모두 의롭지 못하고 물란하다. 자, 겁재가 많은 경우 어떻게 되죠? 남자 같은 경우는 겁재가 많으면 나의 마누라를 급탈당하는 게 되죠. 나의 마누라를 뺏기는 게 되죠. 여자 같은 경우에 겁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의 사랑을 앗아가는 다른 여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겁재가 용신인데 너무 많으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식신 온우하겸하고 아기가 없다. 식신이 많으면 어떻다? 부유부단하다. 식신은 넉넉하잖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부유부단하다고 합니다. 상관, 자, 명랑하고 현명하다. 상관이 재주가 많죠, 그죠? 식상에 재주가 많습니다. 근데 앞일을 잘 예측하고 모든 일에 이로움이 많다. 그렇지만 상관이 많으면 용신이 상관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상하를 막론하고 지가 다 잘났다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윗사람도 싫어하고 아랫사람도 싫어하고. 현재 민첩하고 재주가 있고 이익에 빠르고 공을 세우기를 서두르고 현재가 많으면 자, 내 재물인데 어떻게 요행에서 얻는 재물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현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도움이 제가 있으니까. 요행으로 자기 노력 없이 제가 자꾸 들어오니까 안일에 빠지신다. 그리고 재적, 쾌락을 원하고 제 돈이나 여자를 원하고 돈을 가볍게 해야 된다. 현재가 용신의 경우에 너무 많으면. 정제, 건면성실하고 공약하고 지극히 정직하다. 정제가 많으면, 근데 정제가 너무 많으면 무능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함부로 쉽게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제의 성격, 이것도 좀 특별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관, 의욕심이 많고 일 처리하는데 부탕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편관이 너무 많으면 만사에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부족하고 활달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떨치지 못한다. 이건 너무 많은 경우예요. 편관이 원래 성질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나서서 리드하고 이런 거 잘하죠. 근데 너무 많으면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이 되니까 더 이상의 의욕이 안 생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정관, 정도를 좋아하며 국회를 싫어하고 인격이 높고 정직하며 고지식하다. 자, 정관이 용신 인구는 정말 고지식하시다. 앞뒤 깡막해갖고 말이 안 통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으시면 좀 골치 아프죠. 의지가 불안하고 이게 또 너무 많은 경우에요. 우왕좌왕하고 명랑한 것이 부족하고 모든 일을 불타고 정제의 성격과 같다. 원래 정관은 좋은 거지만 너무 많으니까 자, 관의 역할이 뭡니까? 원래는 나를 극하는 역할이죠. 그죠?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찍소리 못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없고 거기에 의지 가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없고 항상 짓눌려 갖고 있으니까 명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제가 많을 때 성격하고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편인이죠. 명쾌하고 이치를 구분하고 상하를 통하여 악감정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인수가 용신일 경우 지혜롭죠. 그래서 자,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습니다. 생각도 깊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편인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인격이 떨어지고 일에 임해서 방만하다.
인색하고 행동이 하열하다, 좀 저급하다 이 말이에요. 천하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 너무 많을 경우, 조식 자체가 내가 먹는 밥그릇을 깨는 현상이 되니까 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수준이 낮은 비열한 행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수, 단정하고 인자하고 자기 주장성이 강하여도 이치와 강하여, 이건 빠지는 빼야 됩니다. 지혜 밝다. 인수가 많으면 태만하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오르지 않는다. 자, 인수가 너무 많으면 내 생각이 너무 깊죠.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생각만 하다 행동을 안 갑니다. 계속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요. 보디에 한번 봅시다. 보디에 보면 용신의 오행에 따른 특징이 있습니다. 오행에 따른 특징. 회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용신이 있을 때 같은 육신의 용신이라도 오행이 다릅니다. 즉 간성이 용신이라면 그 오행이 목화 토금수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오행에 따른 특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목, 시작, 추진, 어질고 인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주에서 금극목이 되면 어진 것보다 꿋꿋하여 오히려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딱딱 끊습니다. 목이 지나치면 벌리기만 합니다. 화, 펼치고 확장하고 발휘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 역시 수가 있어야 하고 목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밝고 화통하고 열성적입니다. 특히 용신이 편재이면서 오행이 화이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화가 너무 많으면 갑작스런 확장을 합니다. 토, 변화, 보관, 포용력, 신용을 의미합니다. 금, 거두는 것, 계산, 심판, 수화, 의리, 공정성을 띱니다. 독립심, 너무 굳어서 딱딱하면 살기가 있습니다. 너무 잘라버리는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수, 내실, 저장, 머리, 지혜, 저장도 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도 됩니다. 사주의 수가 너무 많으면 준비만 합니다. 그러다 시간만 뺏깁니다. 용신이 어떤 오행으로 정해졌을 때는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른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우리가 용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용신이 되더라도 그 용신이 가진 오행이 있잖아요. 오행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지금 우리 읽어보니까 이해가시죠? 목이라 하면 목이라는 자체가 출발을 의미하고 확장을 의미하고 성장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용신이 오행 중에 목일 때는 이런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 나온 내용 보고요. 원래 오행 중에 목의 의미가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다음 화의 의미도. 자, 화가 이게 이제 불이 확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이 확장의 의미가 이게 더 강하죠. 확 펼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변화를 의미해요. 변화하고 확 펼쳐나가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불을 의미하니까, 불은 뭐가 있어야 타죠?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목에 해당하죠. 근데 이게 또 이것보다는 또 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기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름 뭐라 해야 되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걸 해서 이 원동력에다가 재료를 넣어야지 이게 불이 확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기를 확 펼칠 수 있으려 하면은 화일주인 사람은 이 수기가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 목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정신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불 자체로만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불 타는 게. 그죠?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걸 대줄 수 있는 이 수기가 있어야지만 그 작용력이 오래 간다 그래요. 그 부분도 원래 화의 특징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용신이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래의 오행의 기운의 특징을 먼저 알고 계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용신의 특성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토 같은 경우는 저장이죠. 저장이고 또 중간 매개 역할을 하잖아요. 간절기마다, 계절마다 간절기 들어가 있으니까 저장이고 보관도 되고 매개 역할을 하는 거,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토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용신이 토일 때도 원래 토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은 용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나옵니다. 자, 금은 살기라고 했죠. 또 살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끊고 자르고 결단력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이 용신인 사람은 맺고 끊는 걸 잘하죠. 그리고 어떤 결단을 잘 내립니다. 우유부단하진 않습니다. 금기가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이런 인처를 잘하죠. 그다음 수기도 마찬가지로 물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죠. 물은 어떻습니까?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또 자기를 잘 드러내진 않죠. 네,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적응을 잘하죠.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지나가고 방해물이 있으면 둘러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적응을 잘하지만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진 않아요. 참 지혜롭고 그런 이제 물 본래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는 용신이 수일 때 수 같으면 머리 지혜롭다, 저장한다, 또 미래를 준비한다, 생각이 많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신의 용도에 따른 특성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목이 용신일 때 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신경이 예민하거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묵국토 할 때 현실 불필성이 있습니다. 뭔가 입닥합니다. 나무가 붓듯이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화가 용신일 때 화극금 할 때 화가 뿌리가 있으면 금방 발전합니다. 화생토 할 때 습도 조절 여부를 다집니다. 참고적으로 토는 어지간해서 용신으로 쓰지 않습니다. 금이 용신일 때 금극목 할 때 제일 유의할 것이 관제사고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금생수 할 때 화가 있어야 훨씬 잘 됩니다. 수가 용신일 때 수극화 할 때 목의 상태를 살핍니다. 수생목 할 때 이럴 때도 화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용신의 용도에 따른 특성입니다. 목이 용신인데 수가 너무 많으면 수다 복구가 되죠. 목이 용신인데 그 사주에 다른 구성에서 수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목을 내가 용신으로 쓰려고 하는데 근데 목이 자라는데 물기가 너무 많으면 좀 더디다 이 말이에요. 물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린다 해놨죠. 그리고 목은 이제 신경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수도 이게 혈관 이런 계통이니까 신경과 혈관 계통에 어떤 이상이 올 수 있고 수기니까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목극토. 자, 목극토 할 때 목이 토를 극해야 되죠. 극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현실도 필성이 있다. 자, 이거는 왜 현실도 필성이 있을까요? 뭔가 삐딱합니다. 나무가 굽듯이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목국토 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뭐예요? 용신인데 대운에서 용신인데 용신이 목인데 그 안에 사주가 구성이 토기를 극해야 되는 기운이 많이 올 때 안 그러면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운이나 세운에 내가 용신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용신을 볼 때는 우리가 처음 대체적으로 볼 때는 용신이 대운에 들어올 때 용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용신이 들어왔는데 사주 구성에서 토를 극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힘이 강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힘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화가 용신일 때 화극금 할 때 자, 화가 극을 금할 때는 화가 뿌리가 있으면 금방 발전한다. 자, 금을 극하려고 하면 화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화의 밑에 용신으로 쓰는 화의 밑에 뿌리가 있으면 빨리 그 발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화생토 할 때 습도 조절 여부를 다집니다. 자, 이거 화생토 하는데 화가 토를 생해주지만 화기가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돼요? 토가 못 쓰죠. 조토가 돼가지고 못 씁니다. 그죠? 그것도 잘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금이 용신일 때, 자, 금극목 할 때, 자, 금이 용신인데 금극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기가 나무를 자르죠. 나무는 신경이거든요. 신경도 되고 극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고나 어떤 충격 이런 걸 유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금생수 할 때 화가 있어 훨씬 잘 된다.
자, 금생수는 금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기를 녹일 수 있는 화기가 있으면 수를 빨리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수가 용신일 때, 수극화할 때, 자, 목의 상태를 살핍니다. 수극한데 이 모기가 있어가지고 수의 기운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극하는 게 좀 줄어들겠죠. 근데 화기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극화의 작용이 모기가 없으면 수극화의 작용이 더 커지겠죠. 이해가십니까? 수생목 할 때, 자, 물이 나무로 생겨줍니다. 그죠? 근데 이 물도 너무 차가운 물 같으면 어떻겠어요? 좀 덜하겠죠. 여기서 화기가 있으면 물이 조금 온도가 적당히 맞으면 또 햇빛이 비춰주면 목이 더 잘 생긴다. 더 잘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조화예요. 조화. 생해주고 뭐 용신이고 뭐고 다 해도 그 용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사주 전체 구성을 봐서 오행이 조화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표현을 해도 제가 봤을 때 다 조화더라고요. 기본 뼈대는 이렇게 형식을 내놓았지만은 그 결론에 맺는 과정의 말은 다 좋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게 그 작용력을 더 잘하려면은 받쳐줘야 되는 게 뭔가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풀이하는 주명하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선생님 저는 용신을 네. 그냥 오행으로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꼭 육신으로 그렇게 비겁, 겁재 이런 네. 식으로 다 구분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해놨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주 안에서 용신을 뽑죠. 그러면 내 육신이 용신에 해당하는 게 오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비견급제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을 구분해놨어요. 만약에 목이 용신이면 비견, 네. 겁재가 다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사주 안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다 있으면. 다 있으면 그 중에 강한 걸 써야 되겠죠. 같이 쓰면 되죠. 그냥 내가- 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목으로 쓰되 지금 구분을 해놨잖아요. 성격적인 특징. 그거 구분할 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여기 지금 용신 오행에 대한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용신이 금이면 네. 이런 성향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용신을 왜 찾아야 되며 용신이 무슨 역할을 하며 그걸 여러분 본질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거는 앞에 분들이 해놓은 말씀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신이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 용신이 들어간 운이 왔을 때 내한테 발복하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용신이 들어간 운이 안 올 때는 어떡할 건데요? 그게 문제는 그 핵심이에요. 그러면 용신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그러면 그거를 그 운이나 세운이 안 왔을 때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해야 되죠.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신에 해당하는 기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충할 것인가? 그게 해답이죠. 네, 자가 발전. 네, 맞습니다. 자가 발전을 하든지 그걸 찾든지 우리가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에서 찾든지 안 그러면 인의 오상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보충을 하든지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신을 해드리지만 용신이라는 의미를 그 용신을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내 사주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 사주의 장단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 사주의 용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가 살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운이 와서 세운이 와서 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와서 내가 발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런 운이 안 왔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내 사주는 소중한 거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용신이 없을 때도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찾는 용신을 찾았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화가 되죠. 용신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조화예요. 이게 용신이면 이게 있을 때 뭐 이게 있을 때 이렇게 작용을 계속 설명을 하죠.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용신 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러면 극하는 게 있으면 이걸 해서 빼주게 만들고 또 이게 너무 용신의 기운이 빠지면 어떻게 또 도와주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걸 강하게 할 수 있는 용신이 제 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 그러면 용신은 사주 내에 꼭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없는 거는 사용을 못하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자, 그것도 이제 용신이 없으면 못 쓰는 사주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니. 사주에 사주 구성상에서 없는 오행을 갖다 쓸 수는 없냐고. 내가 막 사주에 갖다 토가 쓰는 게 지금 없-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내 사주에 용신이 없단 말은 내 사주 구성이 이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용신이 없다 소리거든요. 그럼 용신이 없으면은 뭐 방법이 없냐? 그거 아니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주 푸는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죠. 그게 제가 처음에부터 태국놈도 강의 그랬던 내용이 오행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 오상에 들어있는 이치가 있으니까 인의해지신 오상의 그 기운을 내가 만약 화가 없다 그러면 예의영치가 없거든요. 지잘난 맛에. 그리고 이제 뭐 또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게 부족한갑다. 그런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를 여기다가. 그러면 용신이고 뭐고 상관없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용신을 찾는 이유는 정확하게 내 사주를 분석하고 내가 뭐가 진짜 필요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용신 찾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신을 활용하는 데서는 세운 대운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생활에서는 바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부족한지 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또 이제 그게 힘들면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서로 조금 봐주시고 어떤 부분이 좀 내가 먼저 내가 부족한 걸 말했을 때 여러분 공감하시면 또 짚어드리면 객관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굳이 용신이 오는 때를 안 기다려도 내가 마음을 편할 수 있고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용신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용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 요거 보내주신 거요. 이 꽃 너무 이쁘죠? 이거 진짜 실제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장선생님 보내주셔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